인생에서 만남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비행 중 우연히 마주친 한국 청년. 단 48시간의 인연이 전부였던 그 사람. 그런데 저는 지금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메모지 하나뿐이었죠. 거기엔 전남 고흥이라는 낯선 지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연락이 두절된 걸까요? 공항에 내린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건 군복을 입은 70대 노신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증손주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외국 여성이 한국 땅에서 진짜 가족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마리아 소피아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나 자랐죠. 24살이 되던 해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일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죠.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저가 항공사에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카라카스발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였죠. 그때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서준호라는 이름의 22살 한국 남자였어요. 좌석이 바로 옆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적었죠. 하지만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기내식을 먹을 때였어요. 옆자리 노인분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승무원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통역을 도와줬죠. 그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제게 물었죠. 혹시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틀 뒤 면접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틀을 함께 보냈습니다.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어요. 준호는 한국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김치찌개며 불고기며 다 처음 먹어봤죠.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에요. 조선대학교 다니고 있죠. 그런데 곧 군대에 가야 합니다. ROTC 후보생이거든요. 저는 군대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준호가 설명해줬죠. 한국 남자는 꼭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요.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는데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될 거예요. 훈련소에선 핸드폰을 못 쓰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죠. 뭔가 섭섭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마리아 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준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준호한테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사람이고 준호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언어도 문화도 다 달랐죠.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마리아 씨. 제가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죠. 별이 참 많이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공항까지 바래다 줬어요. 헤어지기 전에 메모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죠. 전남 고흥군 어딘가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긴 제 외할머니 댁이에요. 만약 급한 일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와 포옹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손 흔드는 준호가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내일부터 훈련소 들어갑니다. 2달 뒤에 꼭 연락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게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죠. 생리도 한 달째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저는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죠. 전화도 했어요. 하지만 전부 불통이었습니다. 준호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한국 남자애가 생겼는데 임신했다고요.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준호를 직접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임신 7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죠.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고요. 엄마는 축하한다며 안아주셨어요. 저는 죄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 아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전남 고흥군. 낯선 지명이었죠. 한국어도 서툴렀습니다. 준호가 가르쳐준 말 몇 마디가 전부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 소피아 씨.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셨죠.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만길이요. 준호 할아버지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준호는 어디 있어요? 서만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녀석 지금 군대에 있어. 연락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나왔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왜 연락을 안 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제 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내 증손주요. 내가 책임지겠소.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울지 마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할아버지는 저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서울에서 고흥까지 4시간 넘게 걸렸죠. 창밖으론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왜 저를 피하는 걸까? 정말 저를 버린 걸까?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요. 낡은 한옥이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죠. 오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놀라셨어요. 어머, 이 아이가 마리아구나. 배가 많이 불렀네. 오말순 할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죠.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셨나 봐요. 할머니가 이불을 펴주셨습니다. 여기서 쉬렴. 힘들었지.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곧 미역국 냄새가 났죠. 할머니가 큰 그릇에 미역국을 담아오셨어요. 이거 먹어. 임신한 사람은 미역국 먹어야 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죠.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졸음이 왔어요. 할머니가 누우라고 하셨죠.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식 이불은 두툼하고 포근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어요. 일어나시오.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해야 하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할아버지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 손녀요. 베네수엘라에서 왔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딘데? 피부가 참 곱네.
배가 많이 불렀구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럼 준호는 언제 오는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서셨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는구나. 점심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이 가득했죠.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천천히 배워. 급할 거 없어. 식사 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씨 나 좀 따라오시오.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죠. 거기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호미를 주셨어요. 여기서 상추 좀 뜯어보시오.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뿌리째 뽑지 말고 잎만 따는 거요. 저는 조심조심 상추를 땄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그 녀석 말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컸소.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소. 교통사고였죠. 준호가 5살 때였소. 그 뒤로 준호 엄마가 혼자 키웠는데 재혼을 했소. 새아버지는 준호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준호를 우리한테 맡긴 거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 녀석 참 착했소. 말썽 한 번 안 부렸죠. 공부도 열심히 했소.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소. 나는 그 녀석이 자랑스러웠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소. 훈련소 들어간 뒤로 편지 한 통 없소. 저는 답답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저를 외면한 걸까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보겠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자꾸 움직였거든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죠. 아가야 아빠는 어디 있을까? 우리를 정말 버린 걸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셨어요. 물때가 맞으면 조개를 잡을 수 있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호미로 갯벌을 팠습니다. 조개가 나왔어요.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신기했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잘하네. 우리 마리아 손재주 있구만. 저는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친할머니처럼 따뜻하셨거든요. 조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조개탕을 끓여주셨어요. 국물이 시원했죠.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원래 어떤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준호는 착한 아이야. 근데 마음을 잘 안 보여. 속으로만 사귀는 스타일이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안 하는 건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을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죠. 아침마다 할머니와 텃밭에 갔습니다. 상추도 따고 고추도 땄어요. 저녁엔 할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죠. 할아버지는 별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기가 북두칠성이요. 저건 카시오페이아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죠. 마리아야 이거 넣어줄게. 낡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가 군대 가기 전에 쓴 거야. 나한테 맡기고 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죠. 할머니 저 훈련소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몸 건강하세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편지마다 할머니 걱정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는 실망했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리아야 준호는 내 생각 안 한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준호는 절 잊은 거예요. 저를 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셨죠. 어머, 아기가 나오려나 봐. 빨리 병원 가자. 할아버지가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까지 30분 걸렸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집에서 쉬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할머니가 따뜻한 물을 끓여주셨어요. 이거 마시고 자렴.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손녀야. 가족인데 무슨 폐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다음 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집에 오셨습니다. 애기 옷을 잔뜩 들고 오셨죠. 이거 우리 애들 입던 거야. 깨끗이 빨아뒀어. 또 다른 아주머니는 아기 이불을 주셨어요. 이거 따뜻해. 애기 덮으면 좋아.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애기 낳으면 이거 먹어야 해. 미리미리 해둬야지. 저는 부엌에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된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메주를 이렇게 띄우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이 편해졌습니다. 낯설었던 한국 음식도 이젠 익숙했죠. 김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마리아 씨, 오늘 준호 만나러 갑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를요? 어디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부대 면회 신청했소. 오늘 면회 날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준호를 만나는구나.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부대 앞에 도착했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군인들을 만나러 온 거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많이 말라 보였죠. 준호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리아 씨, 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왜긴요? 당신 아이 때문이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 녀석아. 여자 혼자 한국까지 왔는데 그게 할 소리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저를 피한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못나요, 마리아 씨.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저보고 혼자 나으라고요. 준호가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됐어요. 당신 없이 키울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죠. 마리아 씨, 진정하시오.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준호한테 한 소리 하고 왔소. 그 녀석 정신 차릴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실망스러웠죠. 할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남자들은 원래 겁이 많아.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죠.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당신과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가족을 제대로 못 먹여 살렸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도망치는 게 더 비겁한 거라는 걸요. 꼭 책임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준호도 힘들었구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구나. 임신 9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정말 무거웠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이제 곧이야. 우리 손녀 곧 낳는다.
할아버지는 아기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방에 아기 침대를 놓으셨죠. 마을 아주머니들이 또 오셨습니다. 애기띠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 두르고 애기 업으면 편해.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죠.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애기 나올 것 같아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우셨죠. 빨리 차 가져와. 병원 가야 해. 할아버지가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이라 길이 비어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습니다. 곧 나오겠어요. 힘내세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저는 준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마리아야, 힘내. 조금만 참아. 2시간 뒤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뻤어요. 눈물이 났죠.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어머, 우리 증손녀. 정말 예쁘네.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아기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잘했소, 마리아 씨. 고생 많았소. 저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주라고요. 바다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이름 참 예쁘다. 해주야,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해 주셨어요. 아이고, 애기 낳았구나. 얼굴 한번 보자. 저는 해주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나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이제 진짜 산모 됐네. 많이 먹어. 저는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준호는 없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따뜻한 가족이 있었죠. 밤에 해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아 젖을 물렸어요. 해주가 열심히 먹었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해주가 태어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100일잔치 준비를 시작했죠. 할머니가 떡을 만드셨어요. 마을 아주머니들도 도와주셨습니다. 백설기며 수수팥떡이며 여러 가지 떡을 쪘죠. 저는 해주 옷을 샀습니다.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너무 예뻤죠. 100일잔치 전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마리아 씨, 내일 준호 온다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요. 진짜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훈련 끝나고 휴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나는구나.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하지. 100일잔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준비한 음식을 펼쳐놓았죠. 해주는 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주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준호였죠. 많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살도 좀 쪘어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나서셨죠. 준호야, 어서 와. 내 딸 한번 안아봐. 준호가 해주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주가 준호를 빤히 쳐다봤죠. 준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해주야. 아빠가 늦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후회하고 있구나. 100일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애기 정말 예쁘네. 준호 잘 키워야 해.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키우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준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두 분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잠시 후 돌아오셨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왔어요. 마리아 씨,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바닷가로 걸어갔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저 정말 겁쟁이였어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당신과 혜주를 지키는 게 제 인생이라는 걸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리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당신을 평생 지킬게요. 준호의 프로포즈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 씨. 함께 살아요.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죠. 우리는 바닷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박수를 치셨어요. 잘했다, 잘했어. 이제 진짜 가족이네. 할아버지도 흐뭇해하셨죠. 준호야, 남자답게 책임져야 한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하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기 전에 말했죠. 전역하면 바로 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마련할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함께니까요. 준호가 혜주를 안아줬습니다. 혜주야, 아빠 곧 올게. 잘 있어. 준호가 떠난 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혜주를 키우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한국말도 점점 늘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혜주에게 한국말로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석 달 뒤 준호가 전역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제가 부대 앞까지 갔어요. 준호가 군복을 벗고 나왔죠.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많이 성숙해 보였어요. 준호가 혜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혜주야, 아빠 왔어. 이제 안 떠나. 혜주가 웃었어요. 준호도 웃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잔치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죠. 준호 전역 축하해. 이제 장가 제대로 가야지.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내 결혼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석하셨죠. 저는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준호는 양복을 입었어요.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준호 씨, 이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준호가 대답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서약했습니다. 마리아 소피아 씨,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결혼 후 우리는 고흥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증금을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근처 조선소에 취직했죠. 용접 일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집에서 혜주를 키웠습니다. 낮엔 할머니가 도와주셨죠. 할머니가 혜주를 봐주시는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시험도 봤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더군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합격했죠. 준호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마리아 대단해.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저 똑똑해요. 혜주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할머니가 준비를 도와주셨죠. 돌상을 차렸습니다. 실과 연필과 돈을 놓았어요. 혜주가 뭘 잡을까 궁금했죠. 혜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어머, 가수 되려나 봐.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노래 잘할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준호는 밤마다 혜주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한국 전래동화였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읽어줬어요. 혜주는 아빠 무릎에 앉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들었죠.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엔 가족끼리 바닷가에 갔어요. 혜주는 모래놀이를 좋아했죠. 작은 성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함께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자주 놀러 오셨어요. 해주를 보러 오신 거였죠. 할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김치며 된장이며 가득 담아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해주 장난감을 사오셨죠.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베네수엘라 가볼까?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신데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을 몇 년 만에 보는 거죠. 우리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카라카스행이었어요. 부모님께 연락했죠. 엄마가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 정말 오는 거야. 엄마 보고 싶었어. 비행기를 타고 베네수엘라로 갔습니다. 공항에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셨죠. 부모님은 준호와 해주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 손녀가 이렇게 컸어. 정말 예쁘구나.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서준호입니다. 아버지가 준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베네수엘라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지냈죠. 엄마는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레파며 페벨론이며 다 해주셨죠. 준호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랑 다르네요. 신기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준호가 한국 음식도 만들어줬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죠. 부모님이 처음 먹어보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맵지만 맛있네. 우리 사위 요리 잘하는구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두 가족이 하나 되는 기분이었어요.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엄마 말 들어봐. 처음엔 걱정했어. 낯선 나라에서 혼자 애 낳는다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다행이야. 준호는 좋은 남자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그리고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너 행복해 보여.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잘 다녀왔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모님이 안부 전하래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다음엔 우리도 가봐야겠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조선소에서 인정받았어요. 팀장으로 승진했죠. 저는 한국어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에 취직했어요. 항공사 지상직이었죠. 옛날 꿈을 조금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해주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한국말도 유창했습니다. 스페인어도 조금 가르쳤어요. 엄마 나라 말이야. 해주가 신기해했죠. 저는 이제 한국이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고흥 바다 냄새가 좋아요. 된장찌개 냄새도 좋죠. 무엇보다 이 따뜻한 가족이 좋습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울고 웃으며 버틴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준호와 저는 지금도 바닷가를 자주 걷습니다. 해주 손을 잡고 셋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요.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가족이죠.